야근 때문에 퇴사를 고민한다고요? 그러다 경력 망가집니다. 야근 너무 괴롭죠. 하지만 퇴사만이 답은 아닙니다. 저도 야근이 진짜 많은 직장 생활을 했는데요. 그래도 건강 해치지 않고 남들보다 쌩쌩하게 일할 수 있었어요. 지금 너무 지쳐서 퇴사가 고민될 때에는 딱 세 가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여러 번의 이직을 하면서 깨닫게 된 세 가지 중요한 사실과 야근을 하면서도 나를 챙길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릴게요. 지금 퇴사가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내일 하루도 버티기 가능하실 겁니다. 회사에서 야근을 시키면 당연히 힘들고 짜증나죠. 야근이 쌓이고 쌓이면 억울한 마음이 들고 워라밸 찾아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 마련입니다. 근데 감정적이고 섣부른 퇴사는 오히려 내 경력에 흠집을 낼 수 있어요. 퇴사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면 우선 세 가지를 꼭 점검해 보세요. 첫 번째, 내가 다니는 조직이 건강하고 공정한 조직인가? 내가 속한 조직이 건강하고 공정하게 운영되고 있는 조직인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조직이 건강하다면 지금 당장 일이 많고 힘들더라도 내일의 보상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야근을 한다면 다른 사람들보다 능력이 있거나 책임감이 높은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노력이 공정한 조직에서는 인정으로 돌아오고 더 빠른 승진의 기회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직이 부도덕하고 불공정하다면 이직을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도 있겠죠. 두 번째, 내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서 배울 것이 있는가?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똑똑하고 판단력이 좋은 사람들이어서 같이 고생하면서도 뭔가 배울 게 있는 사람들이라고 느껴진다면 조금은 더 내 시간을 투자해 볼 만합니다. 일을 새로 배우려는 사람뿐만 아니라 경력을 탄탄하게 유지해야 하는 중간 관리자급에서도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유능하고 나의 개발에 도움을 줄 수 있는가를 따져보는 건 필요합니다. 세 번째, 내가 하는 일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가? 만일 지금 하는 일이 매년 변화 없는 반복적인 일이라고 생각되거나 이제는 점점 사양산업이라고 생각된다면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나의 경력이 어떤 업무로 채워지는가는 직장인들에게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이건 40대 이상이 된다면 이후의 인생을 판가름하는 정말 중요한 변수가 되거든요. 나의 직무 전문성에 도움이 되는 일인가 한번 생각해보고 결정해야 합니다. 퇴사를 고민하는 이유 중에 큰 부분이 야근이라면 저는 앞에 말씀드린 세 가지를 진지하게 따져보고 그 다음 고민을 이어가시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괜찮고 다만 나만 지쳐있는 상황이라면 이 조직 안에서 나를 케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합니다. 세상에 완벽한 직장은 없을 거예요. 단점이 있는 회사들 중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사는 건데 나에게 더 나은 선택지가 나올 때까지는 당분간 야근을 하더라도 나를 관리하는 나름의 지혜가 필요하겠죠. 야근하면서도 살아남기 위해서는 피곤한 나를 돌보고 나를 관리하는 것이 우선 필요합니다. 일하다가 건강을 망치면 그것만큼 속상하고 억울한 게 없어요. 저는 야근으로 매일 너무 피곤하다면 다음 세 가지 행동을 추천드려요. 오버타임으로 일하고 온 뒤에는 나도 모르게 보상 심리가 발동합니다. 내 개인 시간을 회사에 빼앗겼다는 생각이 들어서 억울해지니까 남은 시간만이라도 나를 위해서 써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피곤해도 그냥 자지 않고 유튜브, 넷플릭스, 인스타를 봅니다. 그렇게 1시간, 2시간 시간을 보내다가 자는 경우가 많은데요. 유튜브나 릴스를 볼 때면 일시적으로 도파민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좋아진 것 같은 착각이 드는데요. 화면을 끊는 순간 지연되었던 코르티솔이 댐이 폭파하듯 몰려들게 됩니다. 피곤과 스트레스가 가중되지만 코르티솔이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오히려 잠자는 것을 방해하게 됩니다. 가급적이면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세요. 잠자는 시간이 불규칙하면 피로회복이 더뎌집니다. 같은 시간을 자더라도 일정한 시간에 자고 깨는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피로회복의 효율이 훨씬 높습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습관의 중요한 점 또 하나는 내 상태에 대한 모니터링이 더 수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방학 계획표처럼 하루 일과를 모두 일정한 시간에 맞게 규칙적으로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퇴근 후부터 출근 전까지의 시간, 그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수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내가 일정하게 픽스해 놓으면 다음날 내 컨디션에 대해서 해석하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오늘 왜 몸이 부었지? 오늘 왜 집중이 잘 안 되지? 이런 의문점을 어제 잠을 잘 못 잤나 하는 식으로 무조건 수면의 질이나 시간으로 돌리는 대신 내 컨디션에 영향을 준 다른 요소들을 찾아내기가 쉬워진다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나의 상태를 더 좋은 상태로 점점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낼 수 있으니 내 건강에도 도움이 되겠죠. 세 번째는 야근을 일종의 훈장처럼 생각하는 태도가 스스로에게 있진 않은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긴 한데요. 제 직장 동료 중에도 야근을 하면서 자신을 갈아넣는 것을 일종의 자신에 대한 증명이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셨거든요. 누가 봐도 지나치게 야근을 해서 심지어 그분의 상사도 일을 줄이라고 하는데도 스스로 힘들게 일을 떠안고 야근하는 것을 봤어요. 이건 그 사람에게 나는 야근까지 하면서 일을 많이 하는 사람, 곧 나는 회사에 필요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서인 것 같은데 이건 스스로를 착취하는 말일 수 있습니다. 야근이 자신의 정체성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케어하고 회복하는 데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일을 잘하는 직장인은 일도 많이 하지만 회복하기 위한 노하우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잘 쉬고 자기가 재미를 느끼는 취미생활이나 운동도 하면서 스스로를 케어하려는 노력이 결국은 명목상 퇴근만 일찍 하는 워라밸보다 더 생활을 가치 있게 해주는 워라밸이 아닐까요?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도 또 도움이 되는 정보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